자, 부가가세 신고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부가가세 신고서 정리. 일단 전산세무 2급에서 부가세 할 때는 이거부터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해야 돼. 부가세 신고서 정리, 그 다음에 가산세 정리. 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메인 매출전표에 그냥 1월 1일 한번 가볼까요? 1월 1일? 1월 1일이 아니라 1월 달. 메인 매출전표 1월 달 가보시면 1월 달 가보시면 맨 밑에 게 30일 거. 30일 거에 유형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예, 매출 유형하고 매입 유형이 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인 매출표의 위에 부분 여기 전자까지 예, 전자까지 입력하면 여기까지는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가세 신고서에. 자, 부가세 신고서에 예, 반영이 되는데 메인 매출 전표에 이제 어떤 유형을 선택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에 반영되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가보면 첫 번째가 가세 표준 및 매출세액이에요. 가세 표준 매출세. 가세 표준 및 매출세액 하면 첫 번째 가세가 있고 두 번째 영세가 있고 아직 필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세에는 또 예, 네 가지가 있죠. 가세의 첫 번째가 가세의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에요. 얘는 이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뭘 교부했다면 세금 계산도 교부했다면 이런 얘기지. 메인 매출표 유형으로 얘기하면 매출의 가세입니다. 매출의 가세라고 우리가 메인 매출표에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의 가세 세금 계산 발급분에 반영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는 메인 매출표의 유형은 없습니다. 메인 매출표 유형 없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은 없지만 뭐 ERP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에 대한 유형이 또 있어요. 유형이 있는 것들도 있고 얘는 공급 대가가 얼마 이상 1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공급일에 속하는 공급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돼요.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이고 공급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거 신청은 누가 해야 돼? 공급받는 자가 신청해야 돼요? 공급자가 신청해야 돼요? 공급받는 자가 공급받았는데 공급자가 세금 계산서 끊어주지 않으면 그지? 공급받는 자가 자기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관할세무서에 승인을 거쳐서 매입자 스스로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고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몇 보를 교부해요? 그거 하나는 공급자요, 하나는 공급받는 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끔 나오지.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만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공급받는 자도 발행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및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제화 및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표 교부했다. 그럼 유형이 어떻게 돼? 매출에. 화가.
그지? 제한미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영수증 교부했으면 매출액 현관. 매출액 하가나 매출액 현가라고 반영하면 여기 반영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기타. 기타는 유형이 매출액 건별입니다. 매출액 건별인데 얘는 이제 가세지만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1번, 2번, 3번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1번, 2번, 3번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게 또 뭐 있지? 무슨 공급?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최종 소비자 판매 후. 영수증을 교부를 했어도 매출의 건별이고 교부하지 않았다고 나와도 매출의 건별입니다. 최종 소비자하고 거래하고 영수증 교부했어도 매출의 건별, 교부하지 않았어도 매출의 건별. 왜냐면 가끔 출제자가 교부했다고 나올 때도 있고 교부하지 않았다고 나올 때도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나오나 저렇게 나오나 갑자기 이게 헷갈려져. 그럼 뭐가 다른 게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얘기지. 응? 이런 경우가 가세라는 얘기고, 이런 유형들을 넣으면 부가세 신고서의 이 부분에 반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여기는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이고 공급에 속하는 가세기간이나 사업용도가 아니라 가세의 말일로부터 6개월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우리 영세에 들어가면 영세에도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고 기타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금 계산서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죠. 그지? 예. 유형이 매출의 영세고 내국 신용장 및 구매 확인서에 의한 내국인끼리 수출은 수출인데 내국인끼리 거래하는 수출일 때 우리가 뭘 교부해준다?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도 교부해줘야 돼요. 근데 원래는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 말고도 뭐 한국국제협력단, 대한적십자사,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 이런데 수출과 관련한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는 영세율 세금에도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의 수출이고 얘는 이제 직수출로 영세율 세금 계산서 교부하지 않는 경우죠. 그지? 않는 경우고 이게 영세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은 예정신고 누락분을 모든 신고서에 확정신고서에 포함해서 신고하는 경우. 근데 예정신고 누락분은 동일한 가세기간만 되죠. 1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1기 확정신고서에 2기 예정신고 누락분은 2기 확정신고서에 1기 걸 2기에 반영하거나 2기 걸 1기에 반영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 가감난 대손세액 감이 있고 대손세액 가가 있는데 대손세액 감은 대손세액 공제액만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뭘로 입력해? 음수로 입력하죠.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음수로 입력하고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뭐라 그러지? 공급 받는 자 입장에서 무슨 처분받은 세액?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 합니다. 그리고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공급자 입장에서 매입세 공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야 겠다 이게. 공급받는 자 입장에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 하고, 예, 공급받는 자는 그만큼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음. 대손세 가는 대손세 회수한 경우에, 그지? 회수한 경우 대손세액 회수액만큼 매출세액의 가산이고, 음수로 입력해요, 양수로 입력해요? 양수로 입력하고, 공급받는 자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지? 현재 대손 세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대손 처분받아서 매입세 공제받지 못했던 부분을 갚았다는 거지.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무슨 세액 공제가?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공급받는 자가 갚으면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대신에 나는 그만큼 매수세액을 더 내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이렇게 연결되는 것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연결되는 것도.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제 무슨 세액이 나오는 거야? 매출 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하시고, 두 번째는, 예, 매입세액입니다. 매입세액. 매입세액에 들어가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이 있고, 아직 필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고, 그 밖에 공제매입세액이 우선이구나.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있고, 매입세액은 이 세 가지가 먼저 제일 포인트야.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은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가세냐? 영세냐? 그지? 그래서 가세일 때는 부가세가 자동으로 나오고, 영세일 때는 부가세가 안 나오고. 근데 매입세액은 가세냐, 영세냐로 구분되지 않아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냐? 그지? 세금 수취했냐?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는 수취하지 않았지만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냐?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수취했지만 매입세 공제가 안 되냐? 이게 이제 포인트란 얘기지. 자,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 수취부는 뭐만 수취했다면? 세금 계산서만 수취했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든 매입세 공제가 안 되든 여기다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분에 반영하는 게 매입의 가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경우 매입의 가세.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과 관련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의 영세,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서 수출과 관련된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매입의 영세. 그죠?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취하고 매입세액이 발생했지만 공제가 안 되는 경우는 매입의 불공.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에서 재화를 수입한 경우, 수입해서 수입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뭐지? 간세장인가? 그치? 수취한 경우 매입의 수입입니다.
그 세금계산 수취본에는 매입의 가세, 매입의 영세, 매입의 불공, 매입의 수입. 간세장이 아니라 세관장이구나. 그지? 갑자기 세관장으로부터 예, 수입 세금계산 수취한 경우지. 매입의 예, 수입이고. 근데 우리 세금계산서 수취본에는 일반 매입분이 있고 예, 고정자산 매입분이 있어요. 자, 고정자산 매입분은 얘 무슨 자산하고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매입분입니다. 그치? 일반 매입분은 예, 고정자산 예, 매입분 제외. 그래서 우리 매입세액에 넣으면은 부가세가 자동으로 뜬다 안 뜬다? 안 뜨는 거죠. 안 뜨는 이유가 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영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해갈까요? 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정신고 누락분. 예정신고 누락분 앞에서 설명했고, 세 번째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앞에 설명하고 동일합니다. 가세표준 매출 세액하고. 네 번째가 예,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다섯 번째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뭘 수취하지 않았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지만 무슨 세액 공제가 매입세 공제가 되는 경우에요. 여기에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예,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 그럼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령 명세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뭘 수취했거나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취했거나 또는 무슨 영수증? 현금 영수증. 그래서 매입의 하가, 매입의 환가.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여기 4번은 뭐야? 4번은 뭘 수취하지 않았지만 세금 계산서 수취하지 않았지만 뭐가 가능해야 돼? 매입세 공제 가능해야 돼요? 어? 그러면 여러분들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수취했는데 매입세 공제가 안 돼. 그럼 여기 반영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공제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 공제, 재활용, 폐자원, 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예, 면세품을 예, 원재료로 예, 가세 사업에 사용 시 예, 일정액을 공제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유는 면세 취지가 뭐지? 면세 취지가 최종 소비자의 부담 경감. 근데 음식점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음식점 면세품인 농축수 임산물 사와서 그 면세로 사왔지? 그지? 근데 걔를 음식으로 가공해서 팔면 가세가 돼. 사올 때는 면세였는데 제조 가공하니까 가세가 돼.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면세품 사왔을 때 매입세액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정액을 공제해주면 그 공제해준 만큼 원가가 내려가니까 그만큼 파는 금액도 싸게 팔 수 있다. 원가가 내려가는 만큼. 그러면 그만큼 소비자의 부담도 줄어든다. 이런 과정인 거예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는 재활용 폐자원 세액 공제도 간이가세자, 면세 사업자, 최종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을 면세로 구입해서 가세 사업에 사용 시 일정액을 공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면 의지매입세 공제하고 같은 개념이야. 어?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최종 소비자. 여기서 간이가세자는 요즘은 간이가세 두 개로 나눠졌으니까
영수증 발행 대상자가 되겠네. 영수증 발행 대상. 영수증 발행 대상 간이가 되자 면세사업자 최종 소비자로부터 재활용 폐점원을 구입했는데 면세로 구입했어요. 면세로. 어? 그러니까 매입세 발생하지 않았지. 근데 걔를 제조 가공해서 팔았을 때 과세가 되더라. 그치? 그럼 결국 이것도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 경감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공제해준다 이거야. 대표적으로 중고차. 중고차. 중고차 누가 팔어? 중고자동차 매매상이 중고차 팔 때 주로 누구한테 사와? 여러분들 같은 최종 소비자한테 사올 거 아니야, 대부분은. 여러분들 사올 때 매입세 발생하지 않았는데, 한 푼도 안 남기고 팔아도 과세가 돼, 자동으로. 1,000만 원에 사와서 1,000만 원에 팔아도 소비자한테는 부가세 100만 원 받아야 돼. 그래서 이제 공제해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부담이 늘어나니까. 네 번째는, 변제 대손세. 변제 대손세액은, 대손 처분받은 세액을 뭐 한 경우? 변제한 경우죠.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매입세 공제 받지 못했는데, 변제하면 매입세 공제 준다는 얘기지. 그 대신 공급자는 변제받은 만큼 다시 무슨 세액을? 매출? 세액을 내야 되는 거지. 마저 써볼게. 그냥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매입 매출표 유형이 어떻게 돼? 매입 매출표 유형이 매입의 불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입의 불공은 몇 군데 반영한다? 두 군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도 매입의 불공을 반영하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도 매입의 불공을 반영해요. 두 군데 반영하는 이유는 뭐다? 매입의 불공의 의미가 뭐다? 매입의 불공의 의미가 공제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세금계산서 수취분에만 넣으면 공제가 돼버려. 또는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안 넣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만 넣으면 오히려 세금을 내. 공제받지 못하는 만큼. 근데 공제받지 못한다는 건 더 내는 것도 아니고 더 빼는 것도 아니니까 둘 다 넣어주면 공제받는 것과 더 내야 되는 것과 퉁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군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여기는 처음부터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처음부터 공제가 안 되는 경우. 접대, 기부, 비영업용 승용차 구입 및 유지 관련 면세사업 전용 그 다음에 사업무관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무슨 세 공제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접대나 기부는 무상으로 주려고 구입한 거잖아. 파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본다는 얘기죠. 그치? 비용운용 승용차는 몇 cc 초과하는 1000cc 초과하는 승용차를 구입하거나 수리하거나 렌트하거나 주의한 경우 매입세 공제가 안 되고 면세사업 전용도 매출세액을 발생시키지 않으니까 국가가 매입세 공제해줄 이유가 없고 사업무관은 이제 업무와 무관하니까 그지 매입세 공제해줄 이유가 없고 토지의 자본적 지출은 토지의 공급 관련이잖아. 토지 공급. 나중에 토지를 팔아봐야 토지의 공급은 과세 면세라서 결과적으로 매입세 공제가 안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공통 매입세 면세사업분. 공통 매입세액은 가세사업에도 쓰고 면세사업에도 쓰는 거잖아요. 그지? 가세사업에 쓴 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면세 사업에 쓸 만큼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고, 그래서 공통 매입세 곱하기 총 공급가액, 가세 공급가액하고 면세 공급가액 합친 금액 중에 면세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은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는 거고, 세 번째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 공급 받는 자가 외상 대금을 상환하지 못해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 받는 경우,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 거 우리가 대손 처분받은 세액이라 하는 겁니다. 됐을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제 감면세액, 공제 감면세액의 첫 번째가 경감공제세액. 경감공제세액에 가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하고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이 들어가면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어요. 전자신고 세액공제. 부가세는 이제 합정신고시마다 각 얼마씩 1만 원씩 공제받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세액 공제, 개인 사업자 중 전자세금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가, 의무발급 사업자 아닌 자가 전자세금 계산서 교부시 건당 200원, 연간 한도 100만 원 세액 공제해 줍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세액 공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세액 공제는 개인 사업자에 되고, 최종 소비자 대상 업종에 되고, 연간 한도가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 주는데, 그 개인 사업자만 되다 보니까, 응? 개인 사업자만 되다 보니까 그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는 문제에서 답지에 여기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세액 공제에 공급가액이 뜨는 경우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법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 세액 공제가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입력하지 않아도 채점에 영향 없어요. 실무 시험에서.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공제가.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의 합계액이 10억. 10억 이상인가 10억 초과인가? 아니 또 헷갈린다 여기. 뭐 10억 미만? 10억 미만이니까 10억 이상인 자는 제외가 되겠죠. 그지? 그지? 개인 사업자라도 개인 사업자라도 직전 사업연도 공가 합계액이 10억 이상의 사업자는 제외하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미환급세.
우리 그 일반환급은 무슨 신고 때마다 학종 신고 때마다 환급해주죠. 일반환급은 학종 신고 기간 경과후 30일 환급이잖아, 그치? 그래서 예정 신고 때는 환급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기 때문에 예, 예정 신고 시 미환급세액을 학종 신고 시 공제받는 경우, 그 다음에 예정 고지세, 예정 고지세. 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도 예정 신고나 학종 신고나 자진 신고 납부가 원칙이죠. 그지? 물론 그 법인 사업자도 직전 가세 기간에 공급가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에 미달하면 무슨 고지? 예정 고지예요. 고지 가능하죠. 예정 고지세액은 예정 고지세액은 그냥 예정 고지세액이죠, 그지? 개인 사업자, 그지? 음, 납부한 경우에 반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산세. 가산세는 이제 의무, 불이행한 경우에 가산세를 내는 거고, 여기까지 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는 거예요. 차가감 납부세액은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빼서 무슨 세액이 나오고 납부세액이 나오고, 그지? 공제 감면세액 빼주고 가산세 더해서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는 겁니다. 음,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해주시고,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표 발행세액 공제는 여기 개인 사업자 중에서 안 되는 게 직전 연도 공급가의 합계액이 10억 원 초과인 사업자, 10억 원 초과인 사업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음, 여기 가운데 상단에 가면 이제 가표명세라는 게 있어요. 가표명세. 가표명세. 가표명세에 가세표준 명세가 있고, 면세납 수익금액이 있고, 계산서 발급금액이 있고, 계산서 수취금액이 있습니다. 예. 가세표준, 음, 가세표준 명세. 가표 명세는 가세표준에 대해서 음, 상세히 보고하라는 얘기예요. 상세히 보고해라. 가세표준에 상세히 보고하는 건데, 상세히 보고한다는 얘기는 가세표준을 수익금액과 수익금액 제외분을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가세표준의 수익금액과 수익금액 제외분을 구분하라는 얘기예요. 음. 가세표준이 우리 가세표준 및 매출세액의 금액란에 9번 합계를 우리가 무슨 표준? 가세표준이라 하는데, 이 가세표준 속에는 수익금액도 있고 수익금액이 아닌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가세표준 명세에서 이 수익금액은 매출액 얘기하는 거. 매출액,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다음 뭐 공사 수익금, 임대료 수익, 이런 것들이 수익금액이고, 수익금액 제외부는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무슨 표준에는 들어가지만, 가세 표준에는 들어가지만, 그 여기 들어가 있는 게 이제 간주공급, 간주임대료, 고정자산 매각, 선발행, 세금 개선서 등 이런 것들은
부가세 포스한 가대표준에는 들어가지만 무슨 금액이 아니다. 수익 금액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걸 구분하라는 게 예, 가세표준 명세고요. 여기까지만 해서 예, 여기까지만 해서 우리 부가세 예, 신고서 부분은 예, 다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